하림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그룹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하림 17.73% 상승하고 있고요. HMM 역시 2.57%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머스크와 MSC 등 이 글로벌 1, 2위 해운사와 함께 견줄 수 있는 체급의 이 초대형 국내 해운사가 등장한다는 기대감이 시장을 감돌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관련 해운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해운주, 특히나 예멘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막고 공격한다는 소식 속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가장 큰 폭의 상승률 보였던 흥하해운 1.69%의 상승폭 지켜주는 외에는 STX 그린로지스, 대한해운, 특히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의 상승폭 반납하면서 이 1%부터 5%대의 하락폭 비워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KSS 해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그 하락폭 0.67%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역시 좀 하루의 테마이지 않을까 싶었던 해운주는 오늘 소폭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해서 잡음이라고 느껴졌던 HMM 그리고 하림이 필두로 관련 두 가지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해운주와 HMM 그리고 하림까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교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결국에 HMM은 하림의 품으로 안기게 됐습니다. 지금 HMM의 주가는 1.94%로 장중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네요. 7%까지 오르기도 했고 5%대까지 빠지기도 한 움직임이 기록됐고요. 하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상승폭이 좀 반납이 되면서 17%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림이 HMM을 가져가게 됐는데 네. 이거 어떻게 승자의 저주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승자의 저주가 우려가 되죠. 일단은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먹으면 항상 나오는 게 네. 승자의 저주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논란의 HMM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림그룹이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세부 조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안에 본 계약이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HMM 지분 57.9%를 6조 4천억 원에 하림그룹 컨소시엄이 인수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페노션을 이제 하림이 인수를 할 때도 JKL 파트너스가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함께 참여를 했었고 뭐 그 외에도 호환 그룹도 예를 들어서 펜오션이 발행 예정 연구체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또 측면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네. 가장 우려되는 건 역시 승자의 저주가 되겠죠. 하림그룹이 이제 펜오션에 이어서 HMM까지 품에 안으면서 기존 자산이 17조 원이었는데 25조의 HMM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일단 인수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제 43조 원로 급증하게 되면서 재계 순위도 27위에서 13위로 단번에 뛰어오르게 됩니다. CJ그룹을 넘어서게 되고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전반적인 해운 경기는 침체 상황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6조 원이 넘는 인수 금액을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반대로 좀 하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는 펜오션 인수 후에 괜찮은 경영 실적을 내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혀 해운과 관련된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펜오션을 통해서 한 7, 8년간 어떤 그 경험을 쌓아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성공적으로 비교적 성과를 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되고 있지만 역시 가장 인수 금액에 대한 무리한 투자가 아니냐 이런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무리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주가는 좀 하락하기 마련인데 하림도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름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HMM의 주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창원 교수님, 네. 이 두 회사에 뭘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주가가 다 오르네요. 일단 사실 이제 인수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시너지를 조금 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면 네. 페노션이 또 계열사로 있기 때문에 하림과 페노션의 이런 시너지를 통해서 이런 국적 선사를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수를 했을 때 그 이제 해운업에 대한 업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최근에 BDI 지수도 12월 초에 고가를 찍고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원론적으로 봤을 때 해운업이 과연
호황 흐름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결국엔 그 수요단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수에즈 운하라든지 이런 뭐 드론 테러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운임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인수를 하고 났을 때는 이게 업황이 좋고 돈을 잘 벌어야 이 기업들이 유지가 되고 버틸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업황 자체가 사실은 뭐 내년에 과연 좋을까라는 물음표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가 싸게 잘 되더라도 사실 좀 이슈가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또 싸게 진행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인수 합병 관련된 이슈가 워낙 또 시장에서 테마주처럼 움직일 수는 있는 지금 상황이긴 하지만 이 인수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하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업황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수는 없는 거죠? 어떤 변수요? 뭔가 우선 협상 대상자를 하고 나서 뭐 네. 최종적으로 뒤집힌다든가 뭐 안 한다고 한다든가 하려면서 일단은 하렘에서 안 한다고 하면은 우선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그걸 네. 포기하면은 뭐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6조입니다. 6조라고 하는 돈이 우리가 맨날 주식을 보다 보니까 뭐 시가총액이 뭐 애플은 2,000조를 넘어가니 3,000조를 가니 맨날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고는 뭐 삼성이 뭐 500조짜리 회사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가 되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착각을 많이 일으킵니다. 네, 조가 되게 쉬운 숫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6조를 땡겨와야 됩니다. 들고 있는 보유 현금, 그룹사의 모든 현금들 다 땡겨가지고 하는 것도 부족해서 JKL이라고 하는 외부에서 또 투자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는 다른 그룹사들을 뭐 아니면 다른 뭐 좀 관계사들 통해가지고 돈을 영끌해가지고 M&A를 때린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네. 그럼 지금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이 기업이 도대체 왜 6조라는 가치를 평가를 받았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또 6조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 총 12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HMM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 재작년에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10조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 돈이 고스란히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싸게 거래가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해양진흥공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환사채를 투자를 하면서 그 5,000원짜리 전환사채가 지금 쌓여있는 물량만 하더라도 원금 기준으로 2조 원어치예요. 아직까지 미실현된 주식이 2조 원이 쌓여있는 상황이고 그 주식의 원가는 5,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그 중간에 이제 조기 상환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으나 요거를 이제 투자한 입장인 뭐 산업은행이나 해양진흥공사에서 우리는 뭐 조기 상환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각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그러니 지금 주식 말고 숨어있는 주식까지 다 합쳐보면은 10조가 넘는 자금이 장기적으로 필요해질 것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해운업황이 내년에 좋냐 그러면은 해운업 HMM 기준으로 내년도 내후년도 영업이익이 1조가 안 날 거다라는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10조가 넘는 돈을 들여서 M&A 한다. 말 그대로 어찌 보면은 뭐 에비타 기준으로 10배 정도, 10년 정도를 번 돈으로 그대로 빚을 갚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M&A 자체가 승자의 저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덩치가 너무 큰 상황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에서 왜 한진과 현대상선이 어려운 길을 걸었느냐라는 겁니다. 10년 전으로 되돌려보시면 10년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전 세계 해운 동맹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해운업은 쉽게 진출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말 좀 닫힌 뭔가 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HMM의 경쟁력이 높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HMM이 먹고 사는 거지 글로벌에서는 영향력이 매우 작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HMM도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우리가 머스크라고 부르는 아니면 MSC라고 부르는 그런 유럽에 있는 초대형 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은 실제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고요. 네. 그 돈을 가지고 항공 물류에 투자를 했고요. 육상 물류에 투자를 했습니다. HMM은 해운만 하고 있지만 HMM의 경쟁자는 완전히 이제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기획해서 설계해서 그쪽 관련된 모든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도 다 M&A를 때려놓은 상황이거든요. 이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냐 그러면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는 지금 투자에 들어간 돈도 처리를 해야 되고요. 혁신도 해야 되고요. 경쟁에서 살아도 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림은 왜 HMM까지 인수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 2015년에 이미 하림은 펜오션을 인수를 했습니다. 뭐 시장의 평가가 보면은 이게 좀 뭐 잘 운영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펜오션의 주가를 보면은 잘 인수했는데 주가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번에 이제 H&M을 인수하면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서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그 업종을 좀 다양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뭐 핵심적인 부분은 좀 전에 테이버님께서 다 언급을 해주셨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이 하림이라고 하는 그룹이 만약에 H&M을 정말 인수를 성공하게 된다면 재계 10위권으로 덩치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뭐 큰 그룹 하시는 분들은 덩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물론 있겠죠. 그 다음에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 그때 인수할 때도 왜 하지? 라는 어떤 그런 시장의 시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 페노션의 자산 노리고 한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쌓여있는 저 현금 노리고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래 제시했던 조건들을 지금 락업시켜 놓은 것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하림이 만족할 만한 계획인가? 본계약을 체결할 때 이 락업된 조건들을 과연 풀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또한 오늘 재밌는 것은 보통 이제 승자의 저주 혹은 뭐 승자에게 뭔가 왕관이 돌아가는 그런 양상이지만 오늘 동원 산업도 같이 오릅니다. 동원 산업이 같이 오른다. 네, 그러면 실패한 회사도 오르고 성공한 회사도 오르는 이 기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동원 산업 건가? 더 오르네요. 네, 그러면 실패도 괜찮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돈을 지켰기 예. 때문에 동원 산업에 뭔가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뭐 고민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과정은 좀 더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허들이 조금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그다음에 특히 그 H&M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면 아마도 이 회사가 안정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해운 업황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전 세계가 블록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지는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해운 업종 그러니까 업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BDI 지수가 올라간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나라 해운주 강세가 보였지만 테이버 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도 전체적으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그리 녹록지 않은 그런 업황을 전망한다. 더불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해운주의 주가를 좀 움직였던 건 그 홍해, 홍해 관련한 이슈가 있잖아요. 네. 홍해 하면은 왜 그 민요가 생각나죠? 어떤 민요? 홍해야 어쩌시고. 그거 옹해 아닙니까? 옹해. 맞아요. 오, 알고 계시네요. 예. 홍해. 네. 예. 굉장히 다이나믹하네요. 네. 자, 해운주. 오늘은 또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까 저희 이제 종목별 주가 살펴봤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어제 상승폭을 좀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슈가 있었죠.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불거지면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이제 수에즈 운하를 그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가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해운사들이 그 경로를 피해서 이제 우회로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곳이 이제 중요한 게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 또 상품 기준으로 무역량의 약 12%를 차지하는 핵심적인 해상 수송로가 되기 때문에 네. 이 해상 수송로를 우회할 경우에는 해상 운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그런 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해운주들이 이제 동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오늘은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이 이슈는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최소한 이 반군의 움직임이 계속 불안정하게 어떤 공격을 가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위협이 계속해서 이어질 상황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위협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뭐 단기적인 수도 있겠지만 연말 연시를 앞두고 세계적인 물동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상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일단 요 뉴스를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하나 있거든요. 어떤 뉴스요? 뭐냐 그러면은 요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전 세계에서 담합 아닌 담합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죠? 뭐냐 그러면 우리가 MSC, 머스크 그리고는 뭐 하켄로이드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양밍 뭐 모든 해운사가 동시에 수에즈를 운항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위험하니까요.
위험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지금 차트를 살짝만 요거 좀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요게 뭐냐 그러면 요게 지금 우리가 세계 1위라고 하는 세계 최대라고 하는 머스크의 주가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이었고 이게 지금 주봉 기준입니다. 참 머쓱하네요. 네, 뭐라고요? 2022년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말 그대로 어찌 보면 해운업의 현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최근 일봉으로 딱 보시면은 반등이 딴딴딴딴 그대로 최근 개파락을 그대로 메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그 앵커님하고는 좀 달라서요. 네, 네.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지금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글로벌 악재로 볼 수 있는 테러라는 건 엄연한 불법 행위고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오히려 그럼 우리 그쪽 이용 안 할게요. 그리고는 요금 올려야겠습니다. 요거는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 업계에서 이 부분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네.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매우 적합한 소재가 될 것이고 그러니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잊을만 하면은 수급이 또 몰려갈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의 힘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혜주나를 만약 우회하게 되면 지금 그 우회 경로로 나오는 게 남아프리카 희망봉이라는 곳인데 희망봉. 제가 정확히 지리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운하를 통과할 경우에는 이제 테이버고스 얘기한 것과 연결지어서 보면 9일에서 14일 정도가 더 걸린대요. 그럼 그만큼 이제 해상 운임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해운 업체들 입장에서는 돈 더 달라고 비용을 더 하겠죠. 달라고 할 이제 어쨌든 빌미가 생기게 명분이 되는 생기는 거죠. 거죠. 예, 그런 명분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겠죠. 해운주 어떻게 좀 하재한 고수님은 투자해도 된다고 보세요? 요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또 네. 쉬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트레이딩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트레이딩. 어제 네.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트레이딩이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묵직한 HMM이나 페노션 말고 유통 주식수가 적은 흥하해운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런 쪽으로 보실 거면은 장중에 매매하지 마시고요. 종가 매수해서 갖고 이제 시초에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제일 낫다. 그러면 그 우리 하재한 고수님도 네. 해운업의 내년도 업황에 대해서는 뭔가 이 상단을 브레이크 스루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브레이크 스루 아세요? 뭔지? 어제 방송 안 보셨구나. 네. 예. 아, 근데 뭐- 오늘장 탑5에 코너 속의 코너 네. 영어 수업 시간 있거든요. 아이고, 뭔가 싫어. 뚫고 올라가다. 네. 이런 표현인데. 네, 근데 예, 뭐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코로나 때 있었던 그 기조 효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 뭐 그거를 뚫고 올라가려면 뭐 중국 증시가 완전 날아갈 정도의 뭔가 수요단이 뭐 정말 그 생긴다거나 얘기하니까 바로 기대감이 그냥 확 꺼지네요. 네, 그런 그- 얘기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수요단이 뒷받침이 되어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업황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다. 상당히 그쵸. 상당히 제한되어 그렇죠. 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또 하나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희망봉을 돌아서 간다라는 것 자체가 뭐 5,000km를 더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머네요. 5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굉장히 멀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근데 생각해 보시면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 모두 그 폭이 넓지가 않아서 우리가 뭐 수에즈막스, 파나막스라고 불리는 게 뭡니까? 딱 그 크기, 운하의 크기를 배 크기로 제한한 거거든요. 어차피 큰 배는 글로 못 다녔어요. 아. 그러니까 그 작은 정도 규모의 크기의 배들이 열심히 다녔다라는 건데 그런 배들이 제한돼서 예를 들어서 운임이 급등하고 전 세계 기업들의 비용이 올라가면 그래서 다시 물가를 자극하면 전 세계 어떤 국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처럼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강제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일 수 있으나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면은 이 상황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어지기도 쉽지 않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이슈라고 봐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후티 반군의 그 어떤 이슈 견인력이 그렇게 클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지금 이스라엘 근처입니다. 항모가 있어요. 그리고 미군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다국적 군으로 바로 갈 거다. 길어지면은 이걸 막겠다라고 했고 어제 네. 연준위원이 나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고 일이 발생하면은 우리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그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로 유가 올라가고 에너지 올라가고 가격 올라가면은 미국이 싫어하죠. 미국이 싫어하면은 해결됩니다. 네. 미국이 싫어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은 단박에 또 미국이 알아서 해결을 해줄 거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참 씁쓸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얘기인 것 같아서 수긍이 됩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김정효 고수의 의견입니다. 승자의 저주는 없어야 한다. 이번 하림의 HMM 인수 관련한 이야기죠. 손석구 고수, 해운 업황이 탄력적으로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하창원 고수는 해운 업황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태보 고수, 주인이 바뀌면 투자 아이디어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